지금부터는 그 물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최근에 여러분들께 그 신문 기사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지난주에 공유해드렸던 자료 신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치솟는 원자재값,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을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석탄, 석유, 화학 제품이 9년 내에 뭐 최고에 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공급망이 대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각자 도생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략 핵심 물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책 없이는 대기업도 못 버틴다라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사와 관련돼서 작년에 수입물가 동향 및 수입물가 폭등의 원인이라는 레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입물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1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입 물가의 그 높은 상승 압력이 거의 시차 없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 물가의 높은 상승 압력이 거의 시차 없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의 부문별로는 우선 원재료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중간재를 거쳐 최종재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에너지 부분의 가격 급등이 전체 수입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의 가격 급등이 전체 수입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가 끝나면은 이 전체 내용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시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회복으로 글로벌 시장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회복으로 글로벌 시장 수요가 급증을 하였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풍부한 유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상품 서비스와 화폐 유동성 간의 교환 비율인 가격이 상승하는 화폐 환상적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유가 급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핵심 에너지 자원인 원유의 국제 가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 랠리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도 지속적으로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해서 지금 현재 휘발유가나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유가 급등함에 따라서 해운회사의 부담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 원자재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비슷한 원인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철강 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건축 그 공사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 무렵만 하더라도 평당 그 건축비가 상온 창고 기준으로 240만 원 언더였는데
지금 현재는 35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상온과 저온 복합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뭐 2019년 당시에는 250만 원 수준에서 공사가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평당 400만 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감이 뭐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그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고스란히 물류센터 임대료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물류센터 임대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축 물류센터 기준으로 예상과 다르게 물류센터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 신문 기사에서 뭐 공급망이 대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각자 도상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철강금속 제품 및 화학공업 제품 수입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에 장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로 인해서 건축 공사비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그 비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료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방역 상황 악화에 따른 생산 차질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도달 가격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운송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교역과정상의 운송 비용의 증가도 수입 물가를 높이는 부가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상 운송비가 폭등을 하면서 저가 제품을 수출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출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원화 약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외환시장의 불안성이 새롭게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비용 요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과 실물 경기 회복을 모두 고려하는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민체감 물가로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수입 물량 확대와 유통 과정의 불합리 요인 통제가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의 인플레 수출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 분석 능력 강화 및 대응 능력 점검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원자재, 소재, 부품 장비의 수급 안정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 내 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입 물가 급등의 주된 원인이 에너지 가격 급등임을 감안해서 오일 쇼크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능력 제고와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마련해 주역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